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이번에도 또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든님들 그동안 잘들 지내셨는지요?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을 꾸준히 자주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올 초에 사주팔자의 일주 천간 간목에서부터 개수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확인 검증이 가능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 인물들 위주로 올해 갑진년의 팔자의 신수를 예측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측한 내용들이 현실에서 하나 둘씩 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복기를 해서 복습도 하여 보고 미처 통대를 놓쳤던 모자랐던 부분을 보완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주팔자로서 어떠한 사람의 한 해의 신수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사주팔자의 이론적인 풀이가 선행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겠죠. 이것을 명주의 현실적인 일적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말이나 글로서 표현해서 전달하여 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팔자 신수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적인 팔자 풀이와 현실적인 사안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 괴는 천리 밖에 떨어져 있다. 무엇과? 밤하늘의 좌표라고 할 수 있는 북두 칠성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그러질 괴자입니다. 어긋날 괴자죠. 리는 떠날 리자죠. 괴리란 것은 서로 어그러져서 동떨어져 있다. 무엇이? 팔자의 이론적인 풀이와 현실적인 사안이 동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팔자를 실컷 이론적으로 잘 풀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냈다 이겁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명주의 환경을 100% 파악할 수가 없고 환경 설정을 놓쳤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 미비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로서 어떠한 사람의 한 해 신수를 예측하고자 하면은 이론적인 풀이에 밝아야 됩니다. 즉 이판에 밝아야 되겠죠. 이와 동시에 세상 이를 깨뚫어보는 날카롭고 예리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이것을 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2판과 4판의 내공이 동시에 업될 때 보다 정밀한 신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올 초에 봤던 오다니 쇼의 일본의 야구 선수의 팔자를 통해서 신수 보기를 복귀하여 보겠습니다. 복귀, 다시 복자죠. 다시 복자입니다. 기는 바둑기자입니다. 바둑을 다시 둔다. 왜 그럴까요? 승패 원인을 분석을 해서 반성하고 복습하는 데 있습니다. 팔자를 복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둑기자는 이러한 바둑기자도 있습니다. 여기도 바둑기자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나무 목자가 있죠. 바둑판을 뜻합니다. 나무로서 널빤지를 깎아서 바둑판을 만들었죠. 여기는 바둑돌이죠. 바둑돌 기자입니다. 바둑판을 전체를 조망하였다 하는 것은 판국을 본 것입니다. 바둑판 위에 올려진 바둑돌을 본 것은 바둑돌의 세력을 본 것이죠. 국세를 본 것입니다. 자, 국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용어 같지 않습니까? 격국이죠, 격국. 격국의 세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소한 용어에서도 이 팔자 명리학과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팔자를 본다는 것은 숲을 보는 것이고 나무를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국을 보고 새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오다니 쇼헤이 선수의 친수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첫째, 모친의 신변 혹은 신상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네요. 돈 문제가 생겨서 이거로 인해서 자범이 생긴다. 모친께서 돈을 관리를 한다면 더욱 그렇다 했는데 돈 문제가 나타났죠. 이것은요. 소속사 계약상 불협함, 즉 자범이 생길 수가 있다. 무엇으로? 돈 문제로 인해서 자범이 생겼죠. 네 번째, 여자 문제가 보인다. 심할 경우는 싱글맘 등과 정분이 나서 부서를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틀렸죠. 정확히 틀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을 시키면서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친의 신상, 신변에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팔자 원명의 경금이 각경충이 되고 오하위에 앉아 있습니다. 또 대운에서 각경충이 되고 올해 갑진년에 또 각경충이 되어 있죠. 이 경금이 무엇입니까? 인성이잖아요. 인성이라는 것은 모친을 뜻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오다니 쇼헤이의 신상, 신변에 대해 제가 모릅니다. 전혀 환경에 대해 모릅니다. 인수하게 되면 못 친다. 고정화된 통변을 한 거죠. 조금 확장하는데 이모도 되고 유모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을 한다면 나의 스승님, 사부님도 된단 말이에요. 나의 매니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의 소속사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는 말 그대로 도장이잖아요. 도장은 계약을 할 때 찍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불협함이 생긴다. 자, 여기서 경금은 임수의 인성이지만 보다 정밀하게 보게 되면 편인입니다. 편인은 외국어죠. 외국어를 통역하는 통역사입니다. 오다니 쇼헤이 선수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통역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자, 모친과 통역사. 이거는 현실적인 괴리가 있죠. 그러나 인성이란 면에서는 풀이가 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변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무속인님들처럼 화경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경금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갑경충이 되어 있잖아요. 경금이 갑목과 충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원명에서. 원명에서 충이 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잠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31세 들어와서 대운에서 또 갑경충을 합니다. 갑목이 또 하나 나타나죠. 이것은 잠재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잠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복병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갑진년 세운에서 또 갑경충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발현, 발동을 해서, 즉 동에서 현실에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현자를 써도 무방합니다. 나타날 현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럼 이 경금이 이 목을 극하는데 말입니다. 극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금극 목이나 목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결이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금이 이빨이 나간다. 다시 말해서 이 경금은 바로
통역사라고 그랬죠. 통역사가 도끼입니다. 물상으로 볼 도끼가 장작을 너무 심하게 폈어요. 욕심을 내서 과욕을 부렸습니다. 통역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죄죠. 박달나무까지 쪼개려고 하니까 경검도끼 이빨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역극이라고. 역극. 역극을 당한 것입니다. 즉 간목이 경검을 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세운에서 간목 나타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정묘달의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지난 3월이죠. 3월에 이 정화는 무엇입니까? 임수의 정제죠. 정제니까 본인의 결혼에 대해서 공표했습니다. 만인들에게 알린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죠. 생겼습니다. 묘목은 간목의 양인이죠. 엄청나게 간목이 강해졌습니다. 그냥 강해진 것이 아니라 원명에 있는 임목과 진토가 임묘진, 목, 방국을 짜면서 강해서 정화를 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목다 화식이 아닌가요? 나무가 많을 때는 불이 정화가 질식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정화가 5월 달에 나서 인호술 화국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왕화입니다. 왕화를 목이 생해주면 더욱더 극왕해지겠죠. 극왕. 정화가 극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금과 간목과 정화는 역갑 인정이죠. 특히 겨울에요. 이렇게 만나면 기격을 짭니다. 좋은 인연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정관이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 정관조차도 칠살로 변합니다. 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제수죠. 구설이죠. 시비죠.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잖아요. 누가? 경금, 즉 통역사가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병마를 뜻하게 되는 이 사람이 아픕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자, 이 관제라는 것은 소송을 뜻하잖아요. 구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속돼 있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관제를 피할 길이 없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도끼로서 간목을 많이 쪼갰냔 말이 재탐을 심하게 했잖아요. 재탐을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검을 우리는 경검, 즉 통역사의 인연을 본단 말이에요. 오다니 쇼웨이 선수가 태어나면서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죠. 통역사는 제다 신약입니다. 통역사가 제다 신약의 명을 타고났죠. 제다 신약은 첫째 뭡니까? 조년극친입니다. 일찍이 부친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찍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병이 나서 병석에 누워 계시든지 이별을 해서 부친의 덕을 못 봅니다. 대체로 유복자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성장기가 어떨까요? 성장기가 굉장히 불우하겠죠. 이런 팔자를 보고 아휴 고생해서 자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눈물을 촥 흘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생활 일선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내가 자라기 전에 성장기 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외가댁이나 타가에 맡기죠. 타가 기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아원에 맡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재성이 강하니까 대체로 부잣집 출신입니다. 부옥, 집옥자죠. 빈인, 빈한합니다. 집은
대글 같은 귀하집, 고랭등 같은 귀하집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끼니를 때우지 못한다. 정작 그래서 외화, 내빙입니다. 겉은 화려하죠. 그래서 통역사는 그 말이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다섯 번째, 이 경검에게 이 많은 감목들은 무엇입니까? 처의 별이잖아요. 처궁이 안 좋죠. 혼자 살든지 아니면 같이 산다면 처의 의사를 따라주는 공처가 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들이 현실에서 이제 자라서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사행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 소득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유흥에 집중을 하고 게임, 오락, 이것이 지나쳐서 경마를 한다든지 혹은 카지노를 한다든지 해서 도박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 통역사 경검이 도박에 빠져서 돈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역사 명을 보지 않고 오다니 쇼의 팔자를 통해서 통역사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연을 만나서 사는구나. 그럼 팔자도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인연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면 전생의 성적표라고 어떤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임수와 경검은 착 붙어 있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첩신이라고 합니다. 착 붙어 있다. 그러면서 팔자의 상신입니다. 재상상자죠. 내 팔자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실무자란 말이에요. 실무자. 상신이 재상이니까. 상신은 재상이란 말이에요. 실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끈끈한 정이 있을 수밖에, 유정하단 말이에요. 첩신이 되면서 상신 역할을 하니까 이 경검은 임수에게 나의 분신이다. 분신과 같아요. 자, 한나라의 살림은 재상이 하고 한 사람의 일은 집사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 집사. 대리인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런데 통역사, 즉 상신, 집사, 분신이 하는 일 임수가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죠. 현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비난의 화살을 덜 맞고 원망에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만은 팔자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죠. 팔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공교롭게도 임수가 말이에요. 정묘월에 결혼 발표를 하고, 발표가 아니라 공표죠. 만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면 그 처와의 인연이 예사롭지가 않죠.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그 처의 팔자를 살짝 들여다봤더니 임일간이 자월에 나서 연지도 자월입니다. 양인격입니다. 양인격. 칠사를 봐야 됩니다. 양인가살에 대해서 성격이 됐습니다. 양인격은 주로 성격이 되면
옛날에는 무인입니다. 무인. 이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프로스포츠맨이란 말이에요. 프로스포츠맨이다. 양인은 전이불황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군에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군은 누굽니까? 당신의 남편이죠. 전이불황.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항복하지 않는다. 즉 지조와 전례하십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지조를 버리지 않는 팔자가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다니 쇼의 선수를 보기에는 5월달에 임수가 약한데 임수와 자수 두 개를 봤으니 내 팔자를 보완해 주는 귀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이 역할과는 상관없이 이 양인격들은 양인이 중중하면 어떻습니까? 양인이 중중한 필중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2번 이상 결혼을 한다. 이런 뜻이죠. 언제? 여기를 충할 때. 오하가 와서 좌우충을 하더니 축토가 와서 합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충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냥 그 부인을 임자라고 했을 때 충하는 병호가 들어올 때, 병호는 2026년도인데 이 병호는 가서 오다니 쇼헤이 선수의 경금을 또 깨버립니다. 농화 경금이잖아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26년도에 부부궁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긴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모습이 보이는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다니 선수의 팔자의 정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체성. 팔자의 정체를 밝혀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밝힙니까? 격국을 통했어요. 격국은 바로 팔자의 정체입니다. 부기빈천 수요의 정도를 알아보는 거죠. 먼저 5월 달에 임수입니다. 오중정화 봉기는 왕하죠.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강약과 왕은 다른 개념입니다. 원령을 얻었으니 왕성하죠. 험구란도를 만났다. 임수는 약하죠. 즉 5월 달에 강물이 쫄아 들어가는데 이때 무엇을 만나야 될까요? 취. 하늘에서 비가 오면 좋잖아요. 개수란 말이에요. 치, 개, 위, 용. 개수를 취해서 용신을 삼는다. 비가 와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임수 강물을 보태준단 말이에요. 개수가 어디 있습니까? 진중의 개수란 말이에요. 이 개수가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죠. 이러한 상황을 적천수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중 용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수도 뭔가 어디에선가 원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을 받아야. 그래서 무엇을 취합니까? 치경, 위, 좌란 말이에요. 보좌용신으로 경금을 쓴다. 자, 경금이 개수를 생하고 개수는 임수를 생하고 이것을 자평진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격 팔자가 투인, 인수가 투출되어 있다. 자, 이것은 난강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격에서 정격, 제격 팔자죠. 제격인데 재성이 굉장히 왕성하죠. 왕제입니다. 왕제격이고요. 비록 중간에 진토가 있습니다만 인호수를 삼합이 돼서 분야제가 되어 있습니다. 들판에 온통 재물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장사치를 해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성격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격 팔자가 투인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과갑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과갑은 뭡니까? 과거의 갑으로 장원급제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종사하는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다 이런 뜻이죠. 최정상에 올랐잖아요. 이보다 더한 최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까 말한 적천수의 격이 나오죠. 제가 중하고 이때는 용신을 급제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교우관계나 형제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귀인이 도와줍니다. 천우신조가 있죠. 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푸른 나무를 만나야 됩니다. 비록 여름이지만 재봉, 식신이나 상관을 봐야 되는데 식신을 봤죠. 재봉, 식상격이 된 것입니다. 식신생재, 상관생재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왕한데 이 왕한 제가 어디를 생합니까? 관사를 생하는데 여기서는 살을 생하고 있죠. 살이라는 것은 나의 인기, 권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요, 제살, 택과가 돼서 북언파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북언파처. 지압이 붙자가 건전하고 건강한데 튼튼한데 어찌하여서 그의 처를 두려워하는고. 이 부는 임수고요. 처는 정화와 오화죠. 정화와 오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살이 나타나게 되면 나를 치니까 그런 거죠. 파격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후와 적천수와 잡편, 진전을 융합을 해서 봐야 되는데 격국판이, 조후판이, 용신판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부분적인 공부고 부분적인 통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별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격과 잡격. 분류하는 데 따라서 사람마다 달리 보는데 이것을 취하는 이유는 별격과 잡격에서 기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흉격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공귀격이죠. 귀인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공룡, 손으로 끼고 있다 이런 뜻이죠. 녹을 끼고 있는, 재나 관을 끼고 있으면 공록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임수의 천을 귀인은 묘목과 사황대 원명에서 임목과 진토 사이에 묘목을 끼고 있고요. 오화 사이에 사화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격이죠. 이것은 재도 되고 또 천을 귀인도 되는 것입니다. 공록격도 되는 것이죠. 임기용배격입니다. 사랑하는 용배시. 자, 임수가 말 타듯이 타고 있다. 무엇을? 용을. 용의 등에 가볍게 올라타 있다. 임기용배입니다. 임수가 용을 타고 있잖아요. 원래 이 용어는요, 갑목이 갑진이 됐을 때 쓰는 용어죠. 갑목 참천 탈태류와 하치 성룡 수탕기호. 하치 성룡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봐야 됩니다. 팔자의 재와 관이 전무할 때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진토가 많으면은 충을 해서 술토를 불러와서 술중에 정화, 재를 쓰고 무토, 관을 쓰고요. 인목이 있으면 인호술 화가 돼서 또 재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 화치성룡입니다. 화가 치열할 때는 성룡, 용을 타라.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목이 그런 거죠. 갑진일주가 5월달에 나든지 해서 화세가 치열할 때 진토가 쫙 빨아당겨서 화치성룡이 되는 겁니다. 천간의 개수 보는 것보다 지지의 진토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화치성룡의 예는요, 사주 척경에 보면은 자간 선생님께서 5월 달에 임진일주에 실예를 드러났습니다. 실예를 그 대가께서 드러났으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뭐 대가라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무당권입니다. 현무당권. 현무는 임수와 괴수인데 현무당권. 권세를 쥐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지 전체가 재와 관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전, 죄, 관일 때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다시피 관이고 재고 임목도 인호술화가 돼서 재가 되고 진토도 관인데, 원래는요 임인, 이목, 임술이 됐을 때 지전재간의 성격이 되는데, 지금처럼 임진이 되어도 진토도 엄격히 말해서 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무당권으로 보자. 그런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 현무당권. 자,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괴강격입니다. 괴강이죠. 괴강격. 일주에서는 임진일주는 괴강인데, 무슨 뜻일까요? 괴강격이. 이게 우두머리라는 뜻인, 우두머리는 어떤 미죠? 어떤 원자, 즉 어떤 중에 장원입니다. 즉 탑이란 뜻입니다. 이 강은 북두칠성, 별을 뜻하는, 별성자 스타를 뜻하죠. 탑스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탑스타격이다. 탑스타잖아요. 송혜교시 팔자가 경진일주인데 괴강격인데 진중의 개수 상관을 봐서, 상관은 예인이란 말이에요. 이 팔자가 임진인데 진중의 을목이 상관이니까 연예인 이상으로 인기를 부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타 격국이 성격이 되었을 때 괴강격만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세출의 영웅이 나오는데 정격이나 잡격들이, 별격들이 성격이 되었을 때, 그게 아니면 여명에서 괴강은 남편 작척, 가출, 무책임, 감금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도 있죠. 일묘격입니다. 이 진토는 임수의 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묘죠. 자기 묘에 들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책수에 빠진다. 자기 함정. 자기 함정이 자책수네요. 자, 그러면서도 이것은 관기묘죠. 관기묘는 관제구설, 시비, 송사, 건강 문제 이런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건방지게 외람되게 격을 한번 만들어서 붙여봤습니다. 왕공대발격이라고. 왕공대발. 자, 오다니 선수의 팔자를 유튜브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선생님께서 열심히 잘 풀었는데 그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하가
공망인데 제공에 빠졌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스포츠 재벌이 되어 있냐?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 공망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공망은 공치고 망은 망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실제 오타니 선수는 어떻습니까? 야구 공치고 망한 것이 아니라 흥했잖아요. 흥했단 말이에요. 공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속에는 또 다른 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 자체가 공망이죠. 자, 이것을 이 문구 하나면 끝나는 거죠. 완공적 비공이란 말이에요. 왕한 공망은 공망이 아니다. 왕한 공망은 에너지가 포화 상태에서 폭발 직전이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포화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공적 비공입니다. 동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공적 명이고 화공적 발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공일 경우, 동공일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약하면 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공적 발이죠. 불이 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는 어디 있으면 공기 중에 있죠. 이 공기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화공할 때 조건이 갖춰졌다면 확 핍니다. 발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세모를 할 때도 급속도로 세모를 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대운과 세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간에서는 경금이 상신이고 지지에서는 진토가 자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갑술 대운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갑경충을 했죠. 합격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신이죠, 기신. 지지가 충을 하면 이 토충은 복잡 다단하죠. 복잡 다단합니다, 사안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합격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제 오다니 선수의 전성기는 사실은 끝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성기는 사실은 끝난 것이다. 왜? 팔자가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오다니가 아니다. 그래도 지금도 홈런을 빵빵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현상 유지는 한단 말이에요. 아직 에너지가 남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팔자 값을 하는 거죠. 팔자 값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다니 선수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용유해입니다. 높이 올라간 용인이 반드시 후회함이 있다. 나의 행동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중하고 자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용유해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안 되죠. 후회함이 있죠. 항용유해, 주역에 나온 용어죠. 이것을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영화 제목이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 날개라는 기능이 나를 너무 높이 올려놨는데 결국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어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죠. 자, 갑진세운을 한번 보자고요. 올해가 갑진년이죠. 갑목은 뭡니까? 기신입니다. 기신인데 이게 올해의 좌표에 해당이 됩니다.
좌표가 뭡니까? 어디를 가서 들이받았어요? 경금을 들이받았잖아요. 이것은 식신입니다. 식신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거죠. 좀 오바를 했다 이겁니다. 어떤 활로를 더욱더 과욕을 부려서 누구한테 정권을 위임해서 경금한테 위임을 해서 돈을 관리하지만은 임수인 내가 볼 때는 식신이고 이것은 진로를 모색하는 겁니다. 조금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진술충은 아까도 말했지만 복잡다단하죠. 그냥 진술충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부부궁을 충했는데 무슨 결혼이냐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 진술충에서 나타나는 복잡다단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착착 가려서 볼 줄 알아야 되죠. 임수가 임진인데 올해 갑진이 들어와서 이 갑목은 좌표가 될 것이고 이 진토가 들어와서 술토를 들이받으니까 여기가 동해가지고 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동했죠. 무엇입니까? 임수의 묘죠. 임수가 임묘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함정 자책수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관기묘입니다. 관기묘는 뭡니까? 통제받는 묘죠. 통제받는 인묘입니다. 이게 바로 관제구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통제받고 있으니까 나의 입지, 선택의 여지 이런 것이 좁아지는 겁니다. 한정되는 겁니다. 관기니까 이것은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실추가 됐죠. 관기니까 건강을 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관기묘가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진토가 2개, 술토가 2개, 충을 해서 여기서 무토가 쏟아져 나오죠. 여기 무게합된 게 풀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임묘해버립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무토는 뭡니까? 살이잖아. 살은 나의 명예, 인기라면 인기가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임묘합니다. 명예 실추가 되고, 그러나 현상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붕충이란 말이에요. 토는 토끼리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끼리 싸우니까 큰 싸움은 안 나겠죠. 자, 그러면 싹 지우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부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이게 당교관살이에요. 당교관살. 당교 단살이 아니고 관살이죠. 당교관살은 팔, 다리, 허리, 관절 부위를 다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살은 사리로 돼 당교관살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피하는 방법인데 물상 대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게 개용법이잖아요. 피해 나가는 방법이니까 술토를 가만히 보자고. 왜 당교관살입니까? 정인, 이묘, 삼신, 사출, 오술 당교관. 5월달에 술토를 보면 당교관. 6개, 7용, 8사, 9마, 10약. 이게 화고잖아요. 화묘, 화고잖아요. 불창고란 말이에요. 불창고는 뭡니까? 화산이죠. 화산. 일본에 화산이 많으니까 화산 아소산 같은 데로 관광을 가서 그 뜨거운 온천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상대체가 돼서 당교관살이 사라지겠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상담을 하는데 냉장고 고장이 나서 갈았죠? 했더니 아이고 그게 사주에 나옵니까? 사주에 나오는데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운과 세운에서 술진진 술해 진사는 뭡니까? 남항살이잖아요. 남항살. 천라지망살이 또 동했단 말이에요. 이 남항살도 관제수입니다. 이래저래 관제수가 나타났네요. 그런데 대운에서 세운에서 원명에서 진술만 나타나고 사해가 안 나타났죠. 그러면 언제 응합니까? 4월 해이 해월 4일 이런 때를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언제 조심하라 하고 자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재미없잖아요. 남항살도 관제구설 12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결혼을 했을까요? 자, 인, 진, 오, 술이 돼 있죠. 인오술 삼합이 돼야 되는데 진토가 깨어가지고 삼합이 잘 안 됩니다. 온전한 삼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민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합이 완전히 갖춰져서 이 화가 동한 겁니다. 화가 동했으니까 화는 재성이란 말이에요. 동해서 온전해지니까 임수, 내 거란 말이에요. 여인을 만난 거죠. 철을 만난 겁니다. 근데 왜 올해 발표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봐야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봐야죠가 아니라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올해 갑진년이 들어와서 여길 충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 이 오화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여기가 동해서 바로 내 거란 얘기죠. 임수의 거라면 제가 온전해졌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고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공표. 세상에 알린 것은 정묘월에 했잖아요. 정묘월에. 이것은 뭡니까? 천간에 보란듯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공표란 말이에요. 공표, 결혼, 인연에 어떻습니까? 인연을 만난 거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싱글맘 등을 만나서 복잡한 남녀관계에 연루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 술 이렇게 돼 있죠. 충을 한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정화가 두 개가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데 팔자에 임수가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투합이 됩니다. 투합이라는 건 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임수가 하나 또 있잖아요. 근데 술토가 없다면 이때는 쟁합이 되는 거죠. 쟁합 역시 남자끼리 싸우면서 다투니까 이것도 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있으니 2대 2로서 사이좋게 너 하나 나 하나 합을 했단 말이에요. 오다니 쇼의 선수의 동료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이렇게 착 합을 했단 말이에요. 합을 해서 내가 좋은데 이 정화가 나타나서 합을 한과 동시에 5월이니까 힘을 받았잖아요. 괜찮은 여자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정화가 그냥 옵니까?
술중에 무토를 하나 달고 들어왔어요. 달고. 무토가 정화에게는 상관이죠. 이게 바로 싱글맘이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수에게는 살이죠. 즉 아들이죠. 그러면 혼전 임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올해 이것이 나타나서 들어오니까 임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묘속으로 들락날락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산을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자문을 남기면서 오산이 쇼헤이의 팔자 신수복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